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스터디 윗미만 올리다가 제가 이렇게 많이 요청해 주셨던 단기간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시험 기간은 유독 시험 공부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취업을 해서 그런지 4학년 2학기 성적이 예전만큼 그렇게 간절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실습도 시험 일주일 전에 끝나고 또 과제도 엄청 몰려왔기 때문에 거진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정도의 시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1, 2, 3학년 때는 성적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거진 달달달 외워갈 정도로 했다면 지금은 살짝 양치기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제가 했는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자, 먼저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전제는 저는 강의를 들은 날에는 무조건 집에 와서 강의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책에 표시를 하고 또는 한글 파일로 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와 책을 이용해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은 PPT의 내용을 책에 추가적으로 더 적어줬어요. 즉, PPT를 다시 보지 않아도 책으로만 공부할 수 있게 미리 공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정신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각 챕터당 내용이 다른 과목보다 적었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닌 저만의 이렇게 한글 파일 표로 만들어서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배운 내용을 책에다가 다 표시한다는 전제 하에 시험 6일 전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3일 동안 8과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시험을 치니까 그 전에 3일, 그 전에 3일, 총 6일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6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제2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꼭 세워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살짝 강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각 과목별 범위를 이렇게 각 과목별로 적고 각 과목별 범위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책 페이지도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전 최대한 이렇게 챕터별로도 적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집을 풀 때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책을 보기 조금 귀찮고 시간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챕터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 풀 문제집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열로 적고 세로줄에 적고 그 다음에 가로줄 행에다가 각 과목별로 적어놨어요. 즉, 이 문제집을 풀고 만약에 필통 핵심 요약 문제집을 성인을 봤으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는 거죠. 보건의료 법규는 필통 핵심 요약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꺼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이 3일 동안 저희 학교처럼 친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시험 월, 화, 수가 있으면 그 전에 3일 공부하고 또 그 전에 3일 이렇게 같은 날짜에 치는 과목은 항상 같은 요일에 공부를 해줬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시험 범위에 해당된 거는 다 잘라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다 잘랐고 이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T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겼잖아요. 즉 단권화되어 있는 책을 열심히 정독해줬습니다. 처음이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은 걸리겠지만 책만큼 병태생리 또는 진단, 증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핵심 요약집은 아무리 봐도 그냥 간단하게만 진짜 국시 공부를 위한 공부로만 되어 있지 정리로만 되어 있지 책처럼 증상, 원리 이렇게 대해서는 상세하게 적혀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책이라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첫 단계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필통에서 나온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전부 다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이렇게 필통 문제집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톡에다가 책 사실 분 하면
구글 링크로 들어가서 책 사고 주소 말씀드리고 계좌 이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마 각 학교에서도 아마 출판사에서 그렇게 공고 형태로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어떤 분께서 여쭤보셔서 찾아보니까 개인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공고를 후다닥 빠르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초창기였어요. 2월인가 1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안 봤죠. 시험 기간이니까 보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이렇게 필통에서 나온 간호학 핵심 요약집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트 문제집이 있거든요. 필통 문제집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핵심 요약집을 읽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핵심 문제집을 풀어줬어요. 이 핵심 문제집을 풀 때는 A4 용지를 한 번 반으로, 세로로 길었을 때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요. 총 8등분을 나눠서 제일 위에 과목명, 그리고 페이지, 그리고 그 페이지에 적혀있는 문제를 적어줬습니다. 너무 문제마다 페이지 적으면 좀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페이지 한 번 적고 문제를 쭈르륵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즉 일로 시작되기 전의 페이지만 적어줬습니다. 필통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답안지가 따로 없고 문제가 있으면 제일 밑에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해설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풀고 바로 매겨줬습니다. 동그라미 틀렸다, 동그라미 틀렸다만 하고 그 표시를 하고 난 뒤에 A4 용지에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저는 해설을 무조건 틀린 문제, 맞춤 문제 다 읽어줬습니다. 정독해야 돼요. 대충 읽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저는 읽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면은 더 잘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어줬습니다. 제가 근데 페이지랑 문제를 모두 적어줬던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풀기 위함도 있고 또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문제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A4 용지에 페이지와 문제를 모두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방금 A4 용지에 쭉 문제를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틀린 문제만 그 페이지와 문제만 다시 뚜룩 적어줍니다. 즉 오답 문제를 한 번 더 푼 거예요. 왜냐하면 필통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풀어줘야지 나중에 오답 문제를 할 문제들이 조금 더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다빈도라는 문제고요. 이것도 필통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다 구매할 때는 필통 핵심 요약집, 문제집, 다빈도, 국시공략 절대비책, 시크릿 노트 모두 다 한 세트였어요. 이렇게 다빈도를 풀어주는데 이 다빈도 같은 경우엔 이 한 권에 우리 전공 과목 7과목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찾아서 풀어줬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A4 용지에 페이지와 문제를 적어주고 바로 매기고 해당되는 해설은 바로 정독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국시공략 절대비책 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총 5회 모의고사로 되어 있고 국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범위를 찾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찾는 시간 동안 제가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해당되는 문제가 적어요. 그래서 오답할 문제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에 7번째 단계는 이제 이 풀었던 이 3개의 문제집 있잖아요. 이 3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틀렸던 것들이 이제 A4 용지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 A4 용지에 다 적혀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오답해 줍니다. 근데 이 오답은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 파일에 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한글 파일 들어가면 표 만들기가 있거든요. 2개의 열로 만들어줬거든요. 이 2개의 열로 할 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문제만 적어줬어요. 문제나 보기만 적어주고 오른쪽에는 정답이랑 해설을 적어줬습니다. 즉 우리가 한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왼쪽만 보면 문제를 볼 수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매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심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 때 답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슈룩 가더라고요. 그런데 필통 문제집은 2번째 풀었던 문제들의 오답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제가 해보니까 각 과목별로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많으면 한 7페이지 정도 오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째 방법은 바로 시크릿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핵심 요약집이랑 뭐가 다르냐면 이 핵심 요약집보다
더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아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줬어요. 제가 좀 자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잘라서 찝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크릿 노트를 범위에 해당하는 걸 잘라줘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시크릿 노트를 읽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시크릿 노트를 읽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해당되는 질환이 예를 들어서 신경계의 구조 및 기능이다. 그러면은 신경계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을 책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에 시크릿 노트를 읽고,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난 뒤에 시크릿 노트를 읽으니까 내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시크릿 노트에는 없네? 하는 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어줬어요. 신경 악교세포에 대해서 책에는 잘 적혀 있는데 이 시크릿 노트에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교수님께서 좀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적어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적으면서 추가적으로 적으니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시험 직전에 하다 보니까 더 잘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이해도 빨리 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신 질환이나 증상, 간호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참고로 정신간호학은 제가 미리 정리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크릿 노트가 아닌 정리본을 보고 공부를 했고, 또 정리본이 한 13페이지 정도가 됐거든요. 전 이것도 좀 시험 직전에 보기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험 범위가 물질 관련 중독 장애랑 수면 각성 장애 간호였는데 거진 한 페이지씩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외우기 쉽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으면 중추신경 억제제의 종류, 그에 해당되는 질환, 그리고 이를 위한 간호 또는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시험 당일인 거예요. 이제 시험 당일인데 시험 당일이라 치고 저희 학교는 항상 9시에 시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날 3과목을 친다. 그러면은 9시에 시험 시작이니까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각 과목당 1시간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총 3과목 시험 친다 했으니까 3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줬어요. 그래서 즉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제가 정리해놨던 이 시크릿 노트랑 오답 노트를 읽어줬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한글 파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PDF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굿노트로 옮겨가지고 굿노트로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당일 아침에 시크릿 노트랑 오답 노트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딱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니면 또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험 치기 직전 한 10분 전 아니면 또는 한 과목 시험 치고 또 다른 과목을 시험 치기 위한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오답 노트를 읽어주면서 그때 계속 틀린 문제를 표시해서 그 틀린 문제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네? 그러면은 시크릿 노트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 시험에 꼭 나오던 교수님께서 표시해 주셨던 부분을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도 미리 작성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이나 또는 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서 끝났고요. 어떤 단기간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한 2주 정도 시험 공부를 잡았는데 조금 단기간 확 공부를 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좀 빡빡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냐고 치면은 제가 시험 기간에도 강의를 한 3시간씩, 4시간씩 듣고 왔으면은 그 이후로 그냥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밤 1시까지 공부를 했고 무조건 아침 8시에는 일어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보니까 밤을 새면 그 다음날 계속 자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해지고 피부도 완전 뒤집어지고 분염 나서 정말 이거는 사람 살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맨날 피부 뒤집어지고 아플 건 하지 마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체력을 잘 챙기고 건강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무조건 새벽 1시 되면 잠이 들었고 아침 8시에는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공부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공부 방법도 한번 참고해보셔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